오늘도 쏙쏙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신화경제연구소 TV에서 지금 이렇게 쏙쏙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기사가 신화경제연구소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 사업 컨설팅을 좀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추진하는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와 모아주택의 가속도가 붙어 있죠. 자,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행 및 자산 컨설팅 서비스 전문회사 신화경제연구소가 신통기획 또 모아주택 사업의 유망 후보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신화경제연구소는 지난 10년 동안 양질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시장에 공급해 왔다면서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등 도시 정비 사업 후보 지역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결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통기획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 인가 등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단축, 주택 공급 정책을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규모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화경제연구소는 신통기획 및 모아주택의 유망 후보지로 꼽히는 광진구 자양동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키로 했고요. 자양 1동 지역으로 해서는 모아주택 컨설팅을, 자양 2동 지역에서는 신통기획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련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체 측은 말했고요. 신화경제연구소는 이들 지역 일대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 도시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동의서 진구 작업도 펼칠 계획에 있고요. 신통기획 2차 공모 신청 후보지들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적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화경제연구소는 2024년 이후에 신통기획 공모를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 컨설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모아주택의 경우 노후도 요건이 재개발과 달리 57%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데다 사업 기간은 2에서 4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신화경제연구소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추가 공모에 대해 컨설팅을 할 방침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주택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 지역을 광진구 자양동 일대로 꼽아서 진행을 하고요. 자양 1동에서는 모아주택 컨설팅, 또 자양 2동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도를 보고 한번 자양동 일대에 대한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신화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모아주택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을 자양 1동과 자양 2동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자양동에 대한 곳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폭넓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25개 구 중에서 광진구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제 한강 접해 있죠. 예. 자, 그리고 이 한강 접해 있는 구는 총 11개 구가 있어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그 중에서 마포구, 용산구, 송동구, 지금 얘기하는 이 광중구가 이제 한강 북쪽에 위치한 4개 구가 되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구는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구, 또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총 7개구 해서 7개 또 11개 해서 25개 구 중에서 11개구가 한강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에 대해 접해 있다, 한강 조망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강 조망이 되지 않는 곳에 비한다면은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만 해도 일단은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저 서초, 강남, 송파가 이제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듯이 향후에 지도를 조금 이제 판도의 변화를 미리 예견을 한다면 아마도 그 서초구 강 건너에 있는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 강 건너에 있는 성동구, 그리고 송파구 강 건너에 있는 광진구까지 해서 아마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설 경우에 그 시세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강남북 6구 이렇게 불러질 거라고 저는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또 강북 쪽에는 용산구, 성동구, 이 광진구에서 광남북 6구로 그야말로 가장 핫한 지역, 또 아파트 시세가 가장 좀 비싼 지역, 또 살고 싶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이제 광진구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이제 한강에 접해 있어요. 근데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좀 좋은 게 뭐냐면 서울의 이 한강이 이렇게 W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기 이제 한강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가장 핫한 지역, 그야말로 이제 명당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압구정입니다. 이 압구정 터가 예전에 그 세조죠. 세조가 이제 참모가 이제 한명회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명리학부터 풍수지리까지 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뭐 이 손 안에 있어 이다라는 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의 이제 정자를 지어서 놀던 곳이라고 좀 얘기해서 그게 압구정 정자가 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명당터인데 이런 명당터가 보면요 한강의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명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압구정 자체가 한강물이 휘감아 돈다라고 한다면 그 바로 직전에 한강물이 휘감아 도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광진구 안에서도 자양동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광진구, 또 자양동, 그리고 압구정동, 그리고는 이제 용산구 이렇게 해서 휘감아 도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세계 명당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자양동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보면요. 광진구 안에서 자양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양동 하니까요.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그 2호선 그리고 이제 7호선 라인이고 지리적 입지는 그야말로 강남의 이 청담 또 삼성동 쪽에 바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쪽 집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가장 손쉽게 넘어오는 유동인구가 많다, 입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 잠실 지역 또 한강 건너편이기 때문에 2호선을 타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아주 높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현재 모습도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서도 굉장히 유망하지만 향후에 또 그야말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 건국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건국대 근처에 있는 상권이 그야말로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건국대학교에
그런데 병원만 해더라도요, 여러 가지 이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얘기를 할 때 보면요, 5가지 세권이 잘 조화롭게 돼 있으면은 가장 살기 좋은 곳, 어떻게 보면 향후에 아파트 시세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세권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선 이 학세권, 교육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역세권, 학세권, 역세권. 또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원 같은 곳이 잘 돼 있으면 그야말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쾌적하고 유리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세권, 숲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학세권, 역세권, 공세권, 또 뭐가 있을까요? 병세권이 있어요. 이게 병원을 얘기를 합니다. 아프면 가까운 병원이 있는 곳인데, 그야말로 이제 큰 병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마음적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세권 이라는 거고. 자, 그럼 학세권, 역세권, 공세권, 병세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정말 중요한 게요, 뷰세권이에요. 뷰세권은 뭐냐면 조망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고루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시세가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어찌 보면은 다 갖추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몇 안 되는 곳 중에, 서울에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쪽 광진구, 또 자양동의 지리적인 강점, 현재의 모습, 또 미래 가치는 무궁무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양동 이렇게 봤는데요. 자양동이 이 동이 4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볼 건데, 우선 자양 1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양 1동을 보니까요, 한강에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의역 근처에 있고요. 또 여기 구의역 밑에 구의 이 자양 그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거대한 개발지로 거듭나게 된다면 인근에 후광 효과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다 시장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시장을 끼고 솔직히 생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시장 근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이 이렇게 좀 반듯반듯한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자양 1동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타운을 진행을 할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그래서 아마도 이런 블록 단위로 한다거나 아니면 좀 크게 이런 블록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자양 1동에서 하려고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양 1동 같은 경우 장점은 지하철역 가깝고 인근의 개발에 의한 그 호재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모아타운에 대한 개발이 밀도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양 2동을 볼 수 있어요. 자양 2동을 보니까 여기 아까 이제 자양 1동이 여기였었다면 자양 2동은 좀 폭이 넓네요. 구의역 아래쪽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잠실대교 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강에 접해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좀 넓고요. 그야말로 주거 환경적으로 따졌을 때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강에 대한 소위 기대치를 이제 무시 못하는 게, 만약에
이쪽에 재개발이 된다. 그것도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제 재개발을 좀 이제 사업 속도를 좀 촉진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블럭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이렇게 블럭이 이런 도로 아래쪽에 한강변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역이 1, 2, 3구역 돼 있듯이 아마 자양 이동도 언뜻 면적으로 따졌으면 성수동 면적 정도 되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정도로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좀 무화주택보다는 좀 대규모의 재개발로 이제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컨설팅을 하려는 계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강 주망을 아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풍수지리상 봤을 때 소위 희가마 도는 곳, 한강을 희가마 도는 지역으로 따진다면은 이 자양 이동이 그곳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쪽에서 봤을 때 압구정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지리적 이점이 있다. 압구정도 보실까요? 예, 압구정도 보면은 이렇게 1주구, 또 2주구, 또 3주구, 4주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렇게 희가마 도는 곳, 특히 이제 2주구라든지 신현대라든지 구현대라든지 요곳이 가장 핫하게 지금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도 됐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움직임이 좀 있고요. 자, 이렇듯이 여기가 소위 재건축됐을 때 그 향후에 대한민국 1등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그렇게 따졌을 때 본다면 지금은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겠지만 충분히 어떤 개발 계획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압구정에 못지않은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영 3동은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아파트 지역으로 돼 있죠. 굉장히 지하철 4호선, 이제 7호선 건대 입구역과 뚝섬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데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한강 이남 쪽에 이제 청담이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 아파트 시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서 우리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좀 많고요. 시세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살고 싶은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요. 또 이런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역도 가깝고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어떤 생활권역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곳이고 뚝섬 유원지를 그야말로 이제 공원을 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유망한 곳인데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에 대한 연수도 그렇고요. 하긴 그렇고 기존의 아파트로서 그냥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양 1동에 대한 뭐 모아타운 계획이라든지 자양 2동에 대한 신속통합 계획하고는 틀리게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있지는 않습니다. 자양 4동을 마지막으로 텐데요. 자양 4동 또한 굉장히 지리적 이점이 자양 3동처럼요. 자양 3동이 이쪽 아닙니까? 이쪽이고 아파트직으로 돼 있다면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되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비해서는 지하철역이 훨씬 좀 가까운 그런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서 이 자양 4동 요 대로변 안쪽 한강변에 위치한 요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여기에 소위 뭐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신속통합 기획 그리고 또 역 근처의 역세권 개발 이런 사업 추진 세력들이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은 확실합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비싸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자양사동 위쪽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곳 말고 이쪽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양꼬치 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그래서 개발은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상권이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개발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라는 부분. 다시 정리를 하면 말이죠. 자양사동 그리고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파트 지구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없는 대신에 이쪽 바운더리에서 지금 재개발에 대한 예정은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뭐 여기도 그러면 전체 이렇게 개발 후보지, 여기도 일부 개발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꿈틀대지 않는, 지금은 굉장히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들어가서 향후의 전망은 굉장히 우수한 곳이 이쪽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2동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모아타운으로 해서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 또 이쪽은 신속통합 기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컨설팅을 신화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려 한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언뜻 봐도 향후 미래 가치로 따졌을 때 굉장히 입지가 좀 좋은 곳이라서요. 누가 어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지역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신화경제연구소에 나왔던 그런 앞으로의 컨설팅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쪽 자양 1동이라든지 2동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지금 마켓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반대로.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쏙쏙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